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긍정적인 얘기를 좀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0.5% 확률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 예,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오피셜 날짜들은 뜨지는 않았어요. FTX에서 파산했던 물량들을요, 2024년, 이제 쿼터 사니까 10월 달에서 11월 달에서 12월 달 이 사이에 보상들을 이제 클레임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이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FTT 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을 먼저 견인을 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FTT 코인이 지금의 FTX 코인이죠. 근데 일단은 발표는 했는데 가격에 대한 변동은 그렇게 크게는 없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지켜봐야겠는데, 뭐 새벽 사이에 뭐 이제 나타났다고 한들 큰 변동은 없었어요. FTT 코인에. 그만큼 얘는 좀 아직은 시총이 높고, 주력 포지션들, 주력 세력들이 그것들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이제 지켜보는 게 낫겠죠. 얘는 어떻게 보면은 FTT 코인이 지난번에 11월 달부터 올라가면 11월 맞죠? 11월에 먼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상승과 FTX 사이클을 견인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본코인이 아니고 본크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당시 솔라나랑. 자, 그러면 이 보상안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엔 FTX 문제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거고,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보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점이 중요할 것이겠죠. 중요하겠죠. 시점. 언제 보상을 하는지. 그게 이제 오늘 오피셜이 떴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살펴봐야 될 거. 일단은 좀 부정적인 것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FTX에서 암호화폐는 보상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보상이 안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달러만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USD로만. 원래였으면은 스테이블 코인 정도 채택이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크립토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크립토에서 이제 구매하고 팔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해졌으니까 USD 달러로 받게 됩니다. 물론 미국인들 한정해서 USD를 가지고서 코인베이스, 저희가 만약에 업비트랑 빗썸에서 원화 입금해가지고 거래하는 것처럼 코인베이스에서 똑같이 하면 돼요. 로빈후드는 거래될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하지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해소가 될 수는 있긴 한데, SEC가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사용 불가를 좀 경고를 한 걸 보니까 조금은 찝찝한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정도를 허용을 해줬으면 바로 크립토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USD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선택지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절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18조 가까이 되는 물량이면요, 그 테더 그만큼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원래였으면 테더 찍어내면 엄청나죠. 근데 일단은 USD로 가닥이 좀 잡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규슈도 뭐 슈퍼사이클을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쿼터 4에 나오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사이에 배분들이 되는 건데, 그러면 배분되는 날짜가 되기 전에 어차피 시장에 잠재적으로 들어올 자금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완전히 사이클을 끝내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채권자들 물량들이 풀릴 때, 그때 이제 회복하는 사이클에 이 유동성들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채권자들도 불만이 없을 수가 있는 게, 이 보상받았던 달러를 가지고서 시장에서 이제 크립토나 이런 것들을 이미 하락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요, 반등하는데 조금 더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폭락한다는 건데, 물론 여기에 채권자들의 개인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 있고요. 이 채권들을 모두 다 샀던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채권을 왜 사냐면,
마이너스 P가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 전에는 마이너스 50% P가 붙었어요. 왜냐면 FTX 거래소도 마운트곡스처럼 10년이 넘게 못 받을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계정 자체를 통째로 넘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또 사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사갔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싼 값에 1억 원이 있는 계정들을 5천만 원에 사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그 계정들 가지고 있으면 1억 800만 원인가 그 정도를 받아요. 이거 보상될 때. 그럼 그 자금들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달러를 출금할 거야? 아니면 그걸로 크립토를 매수를 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러니까 선택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 주력 포지션 그 세력 이제 큰형님들에게 달려 있겠죠. 그분들이 결국에 두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유동성 들어오는 게 FTX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뭐 유동성 들어온 거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FTX 달러 보상될 것들이 뒤늦게라도 들어올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미리 크립토 시장을 올리는 거죠. 약간 올리는 게 제가 말씀드린 0.5% 확률로 약간의 회복 사이클을 좀 만드는 건데 그것도 솔직히 좀 불투명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유동성만으로 시장의 가격들을 올렸을 때 오히려 올리는 비용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15조에서 18조 정도가 FTX 보상이 돼가지고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가격들을 올렸을 때 그게 고스란히 다 전체가 100%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 달러 바꿔서 그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불투명한 상태에서 올렸을 때 오히려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까지 다 구출을 해주면서 올려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솔직히 좀 이제 저도 100%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0.5%라는 확률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도면은 그 크립토에서 매수 버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상되는 날짜가 되기 전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오히려 폭락을 시키는 거죠. 지금 시장이 폭락하면 누가 지지율이 높아질까요? 미국의 대선이 이벤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되기 전에 원래였으면 돈들을 풀어가지고 뭐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을 견인하고 끌어올렸었어요. 지금까지는 한 최소한 한 16년 동안은. 근데 이제 16년에서 20년 동안은 근데 그때는 리먼 이후에 우상향했던 사이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걸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전에 자산 시장을 폭락을 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커질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는. 그렇게 됐을 때 그 과정에서 FTX 자금들이 결국에는 반등하는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스란히 이 채권자들에게 달러들이 보상되는 구간에 분명한 건 크립토에 관심을 또 한 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차트 선 딱딱 긋고서 그렇게 지금의 결과들을 예상하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 좀 걸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게 곧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암호화폐를 받는 게 낫는지 현금으로 받는 게 낫는지를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받는 게 여기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텐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받는 것들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잘 안 봐가지고 이게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있는지 USDT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뭐가 있지? 저도 이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랑 현금이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을 거고 제가 바라보는 거는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이게 그때 대비했을 때 비트랑 이더 가격들이 올랐으니까 나는 당연히 지금 가격들이 올랐으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FTX에다가 넣어놨던 것들을 받고 싶어라고 선호도 투표를 한 건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USD 달러를 가지고서 이거 둘 중 하나를 고른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선호도 투표를 한 거라면 일단은 95%가 그냥 회생 계획 안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받더라도 현금으로 받더라도 전혀 불만이 없다라고. 근데 이게 여기 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들이 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소송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FTX에서 가격들이 올랐으니까. 근데 분명히 패소를 할 건데 그 카르마를 좀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카르마. 이분들은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암호화폐 만약에 USDT,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게 낫는지 USD 달러로 받는 게 낫는지에 대한 선호도 투표면은 95%가 그냥 현금으로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달러의 그런 투표였으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찬성표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암호화폐가 있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으면요, 아니 지금 시장의 가격들이 올랐으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받고 싶어라고 했는데, 여론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채권자들은 95%가 그냥 현금으로 받아도 괜찮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든 떨어졌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폭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안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봤던 것들은 이런 민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건데, 봤던 건데, 일단은 투표는 채권자들에게 보상하는 것들을 그냥 이제 수긍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 암호화폐 안에 포함된 게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USDT와 USDC를 받을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래, 아니면은 USD 달러를 받을래라는 투표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이거 자체가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폭락 쪽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95%가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SEC가 말을 했던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암호화폐 현금으로 받겠다라는 건, 그러니까 저 투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는 게, 저기 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껴있는데 채권자들이 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냥 그때 가격 올랐어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달러로 받을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로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엮어 놓는 건지 달러를 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게 또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이제 명실한 게,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을 좀 분류를 한 게, 저기 안에 만약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조금 이제 불장 쪽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어는 두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치즈 불장이죠. 달러가 보상되면은 이제 예전이었으면 FTX 거래소를 사용을 했을 텐데, USD 달러로 코인베이스에서는 USD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 베이스로 해서 거래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조건 달러 보상들로 방향들은 일단은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해석에 따라 다르고, 사실상 이게 곧 정답은 아닐 텐데, 일단은 긍정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정적인 것들, 이제 폭락하고 나서 FTX 채권자들 보상되는 물량들로 시장을 좀 반등하는 사이클의 유동성으로 사용할 것 같다라는 게 조금은 정배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상보다도 시장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려있는 사람들까지 다 먹여주면서 시장에서 가격들을 올리고 나서, 시장의 가격들을 올리고 그런 것들, 그 비용들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폭락하는 쪽이 유동성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까, 변동성 측면에서는 세력들이 그 방향들을 어, 채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또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은 어, 또 하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불장이 오기 전에 자발트 코인들이나 이런 좀 시가총액이 적은 코인들을 선물 상장들을 많이 시켰고, 이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 3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위프라는 이제 강아지 코인 기반의 코인을 일단은 선물 상장을 시켰는데, 이미 시총 자체가 좀 높게 상장이 됐어요.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게 MEW랑 파켓 정도가 있을 텐데, 그때랑 또 이제 결이 다른 게, 그때는 위프가 아직도
빗썸에 상장이 안 됐었는데 국내 MEW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MEW랑 위프랑 좀 비슷하게 시총이 좀 높게 시작을 했었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좀 배제를 하고, 그러면 파켓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고양이 두 마리가 오긴 했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파켓이랑 MEW가 왔는데 현물 상장이 중요한 거지. 이거는 일단은 지금 시기가 좀 애매하다. 시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2, 3월처럼 또 한 번의 그 사이클을 또 한 번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2, 3월 달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파켓 같은 것들이 현물 상장하고 아니면 MEW 현물 상장하고 코인베이스까지 가기에는 오히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MEW가 빗썸에 안 갔으면 그럴 가능성이 큰데 국내에 갔다라는 건 정말 강성 홀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그렇게 먹여준 적이 없어요. 물론 페페랑 플로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되기 전에 그래서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한 70% 80% 정도. 물론 그게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얘네들이 일단은 바이낸스 현물 상장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파켓과 MEW가 그게 안 되면은 거의 그냥 사실상 지금도 높은 시가총액이에요. 지금 민코인들 떨어지는 것들 보면요, 막 시가총액 500억짜리 20억짜리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뭐 캣도그 같은 애들도 그렇고요, 네이로 같은 애들도 그렇고. 자, 이거 마이너스 90% 수준이 아니고 마이너스 그냥 몇 토막이야? 40토막 났어요. 시드머니 그냥 다 갈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대다수의 신생급 좀 이제 펀더멘탈들이 유지될 만한 커뮤니티가 좋은 코인들도, 특히나 이제 네이로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네이로도 이제 솔라나, 네이로는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아서 얘는 이제 토막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1억이 됐으면 거의 한 10만원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너무 심각한 수준이고, 네이로, 이더리움, 바이비트 상장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얘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MEW라든지 뭐 파켓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고양이 메타라서 지금 당장 주목받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애들 알트코인들 상황들 살펴보면 너무 심각해요. 민코인들 지금 출시되고 런칭되는 코인들을 보면요, 대다수가 그냥 덤핑밖에 안 됩니다. 덤핑밖에. 뭐 도지버스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네요. 도지버스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80%,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민코인들 출시가 됐다 하면은 그냥 싹 다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애들이 많은데, 과연 여기서 MEW랑 파켓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들 홀더방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바이낸스에서 현물 상장까지 하면서 코인베이스 현물 상장까지 하는 지난번에 위프와 똑같이 이제 그런 사이클들, 봉크와 똑같이 그런 사이클들을 만들어낼지는 좀 의문입니다. 위프도 아직 안 해줬거든요. 근데 봉크 정도는 현물 상자까지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낼지는 솔직히 좀 100% 확신을 못 하겠어서 거기에 대한 좀 이제 답변은 아직,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것들이 아직은 대놓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랑 그 상황이랑 조금은 반대로 이게 좀 짬뽕이 됐어요. 이게 상장하는 애들이 짬뽕이 된 게 뭐냐면, 시총이 좀 적은 애들이 상장된 것도 있어요.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독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그 텔레그램 기반이고 얘는 시총이 좀 높게 나와가지고 좀 나중에 좀 에어드랍 물량들 풀리면 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그렇고, 써는 뭐 이제 트론의 그런 기반이니까 알파카도 그렇고, 복셀도 그렇고, 시스도 그렇고, 시네롭스도 그렇고, 브레이시랑 MEW랑 브레이시랑 파켓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높게 상장이 된 경우고, 독스도. 근데 적은 애들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제 좀 이제 적은 애들 위주로 자발트 코인들 사이클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뭔가 시그널인가,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아직까지는 대놓고 보여준 사례들이 없거든요. 얘네들이 특징이 뭐였냐면 좀 독특한 게, 이전에는 바이낸스 선물 상장한다고 하면 그렇게 빔이 엄청 세지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세졌냐면, 여기 시스코인부터 상장 공지 뜨면은 그냥 뭐 내부자 거래처럼 마치 그냥 막 50%씩 상승들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50%씩 상승하고 바이낸스 선물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이상으로 올라갔던 애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그 이상으로 50% 이상 올라갔던 애가 그나마 썬코인이 좀 유일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시총이 비교적 좀 적은데 상장 빔의 높은 가격에 선물 상장된 경우들이 좀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 창펑자오가 있었을 때였으면은 불장 되기 전에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CEO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이런 변화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대놓고 시그널들을 하나를 좀 크게 만들어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최근에 상장했던 자발트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시총 적은 애들이 조금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선물 쪽에서 그런 유동성들이 들어온다면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또 제 개인적인 생각 총평.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막연하게 제가 그냥 폭락을 보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유일하게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FTX 채권자들의 보상 물량인데 그 날짜가 좀 길어지면은 길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 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만약에 11월에서 12월 달로 미뤄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을 폭락시켜서 회복시키는 그 뒤늦게 들어오는 회복시키는 사이클에 대한 유동성으로 그 물량들을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을 FTX 채권자들 보상하기 전에 만약에 폭락을 시켜요. 만약에 폭락을 시키면 뭐 이런 구간일 때 물량을 오히려 이때 채권자들 보상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회복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이미 세력들은 스위칭을 한 거죠. 이 사이에 기관들이 다 청산이 되고 레버리지 청산들이 이미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한 15,0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이에 채권자들 물량들 풀어버리면 15,000달러에서 한 3만 달러까지는 거의 2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무조건 가요. 그 정도면. 그 정도까지면. 그러니까 그 시기에 유동성을 쓸 것인지 저는 90%, 99%가 저는 이걸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확실한 시그널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FTX 채권자들 달러 유동성이 풀리기 전에 그걸 그 전에 시장을 올릴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들 먹여주면서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에서 오히려 이것도 바닥에서 생각해보면 2배잖아요. 지금 가격 2배로 한다는 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배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사이에 존버했던 사람들도 털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폭락시킨다면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헤지펀드들은 이득이 된다면 불법적인 게 아닌 이상은 다 움직입니다. 그게 폭락 쪽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폭락을 시켰을 때 이득이 남는다면 그게 더 이득이 남을 것 같다면 폭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루나코인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채권자 보상 시기가 11월에서 12월로 미뤄지면은 이미 시장을 폭락시키고 그때부터 회복하는 유동성으로 풀어낼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도 46분짜리 영상을 좀 말씀해서 올려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들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것들을 좀 경각심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결과값이 나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들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